오늘은 평소에 저희들이 그렇게 특별한 경계가 없을 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행복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차피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물리적인 24시간은 주어져 있지만 그 시간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시간은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일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 하루가 금방 가고, 재밌는 일이 없나 이래서 주위를 두루번거리기를 시작하면 하루가 안 가죠. 그런 하루하루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행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살기를 바랐던 바로 그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30대 암투병 여성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한마디가 굉장히 가슴 아파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눈조차 뜰 수가 없다. 나는 왜 진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내가 막상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보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차마 눈을 뜰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수행의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서양의 불교가 굉장히 급속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서양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gratitude, 감사와 해피니스예요. 행복.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안분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목소리들이고, 또 하나는 서양인들이 그 동양에서 온 불교라는 종교를 관심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래, 불교를 공부해서 내 삶에 무엇이 도움이 돼? 수행한다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준단 말이야? 해답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서, 그쪽에서는 다르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르마, 그 진리를 알아서 진리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혜죠? 지혜를 높임으로써 행복에 다가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귤 린포체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진 티베트 불교 차세대 지도자가 있어요. 올해 36살인데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 친구가 초대를 하셨어요. 그 오랜 그분 제자인데 초대를 해서 한국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뵙고 너무너무 기쁜 그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수행의 결과로서 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 같은 분인 거예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게 느껴지고, 또 하나는 어떤 인생의 무게도 없는, 우리들이 말하는 자유 있잖아요. 그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행복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대요. 그래서 유쾌하고 명쾌하고 자유롭고 밝고 행복한 그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발심을 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깨달았어,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 하지만 내 주위의 많은 명상 수행가들은 행복하다, 늘 행복하다. 그분들은 마음이 좁지 않다.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 행복해진다. 그러니 수행에 입문한 우리들은 행복한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그 잣대, 그 기준을 볼 때는 우리가 감사생활을 하느냐, 행복하느냐, 은혜가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게 많고 불평이나 원망이 나고, 그렇다면 그 공부는 조금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이 옛날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도를 생각하리라,
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식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무조건 행복이에요. 트렌드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행복에 관해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행복스러운 사람이 둘이 있나니 하나는 제 힘으로 제가 살아가는 것이요 둘은 제 힘으로 남들까지 살려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력 생활하는 것, 3대력으로 마음의 힘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눈길을 헤치고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공통된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했으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사실 한번 보죠. 정말 인류의 모든 공통된 소망인가? 사람 사는 걸 보면은 아우 나 행복해 나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뚜껑 열면 문제 없는 집이 없다고. 그죠? 힘들다, 어렵다, 떨린다, 괴롭다, 심심하다, 외롭다, 아프다, 여러 가지 우리의 행복을 흔드는 요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이유는 내일은 좀 행복할 수 있으니까 내일은 좀 더 낫겠지. 우리 자녀들은 좀 더 낫겠지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을 위안 삼으면서 그렇게 좀 더 나은 행복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류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공통된 소망이 행복이기 때문에 나 또한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돼요. 대신에 나만 행복하지 말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 그래서 꽃밭으로 치자면은 하나 숙이고 시들고 멍든 꽃 없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그런 꽃밭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우리들은 이제 행복을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고 다음도 행복하고 그죠? 지금은 행복한데 다음에 고통이 수반되는 행복이라면 너무 수명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앞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만들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어떨 때 느끼느냐? 어떨 때 행복을 느끼세요? 누가 선물 줄 때, 꽃다발 갖다 줄 때,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첫 직장에 출근할 때, 새로운 집을 샀을 때, 사고 싶은 차를 샀을 때, 기타 등등 굉장히 약간 어떤 흥분을 동반한 행복감, 외부적인 자극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복을 느껴요. 많은 이런 행복을 기대하는데 한국에 이시영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이럴 때 약간의 흥분이 동반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우리 인체 내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이런 행복감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중독이 있대요.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한 어떤 행복에 대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다. 좋죠. 이런 행복이 있었으면은 항상 이런 행복을 오래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행복감을 또 느끼고 살아도 좋겠죠. 그 다음에 또